자, 29회 때 문제. 자,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에 관할 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틀린 것은 해서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있는 행정처분,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해서 1번 답을 좀 쉽게 뽑았고요. 이전 신고로 이전한다면서 10일 이내에 된다. 이전 신고,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 이전 후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는 등록증 등을 첨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 분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해서 답은 1번 쉽게 이제 구성했던 사례에서 요건 좀 간단한 주제이고요. 오히려 주제가 되는 것 중에 어려웠던 것이 아까 분사무소 이전 신고,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해야 되고, 또 하나가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 이전 신고는 좀 쉬웠던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휴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1번 질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업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주요 이슈고, 휴업 신고는 언제 한다고요? 미리 한다. 재개 신고, 변경 신고라고 하는 것도 미리 해야 되고, 폐업 신고도 미리 해야 된다. 이전 신고만 10일 이내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휴업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가 원칙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다음 변경 신고, 자 이거 재개 신고는 전자 문서형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다음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할 수가 없죠. 이미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이전 신고는 의미상 뭘 얘기한다? 바로 방문 신고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3월을 초과하면서 휴업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을 때 500 이하의 과태료. 해서 아까 우리 과태료 보셨죠? 그래서 500 이하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공제 사업이 있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아니했을 때 부당한 표시 광고, 성실 정확하지 아니한 확인 설명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때는 500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 해서 답은 1번을 옳게 구성을 했었고, 휴업 신고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 아이. 자, 그 다음에 논의할 주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휴업 신고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포인트 뭐라고요? 미리 신고한다. 이전 신고하고 고용 종료 신고만 10일 이내. 그 다음에 휴업 신고, 자, 변경 신고, 재개 신고, 폐업 신고, 미리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할 거. 기업 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자, 이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휴업 신고도 등록증을 첨부한다. 그래서 방문 신고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휴업 신고를 한 때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한다. 이건 틀렸죠. 그래서 간판 철거해서 휴업 신고는 간판 철거의 대상이 아니라 해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든가 폐업 신고, 이전 신고 이런 것들이 바로 간판 철거의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자, 기억년 두 가지를 옳게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자, 기업 공인중개사 휴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업무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옳은 표현.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옳은 표현 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별도 당연히 휴업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사무소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할 때는 뭐를 첨부하겠어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당연히 해석상 첨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기억번, 지금 이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번 들어가면 안 되죠. 기억번 되게 쉬운 주제가 되게 됩니다. 니은번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옳은 표현되는 거 틀린 거니까 니은번도 제거해 주실 것. 그러면 이제 디귿 미음하고 디귿 리을 미음 두 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휴업 신고 미리 해야 되는 거죠. 해서 리을번을 틀리게 뽑았다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휴업기간 변경신고에서는 등록증을 첨부한다. 변경신고, 재개신고할 때는 이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첨부를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변경신고, 재개신고 같은 경우에는 전자문서인 신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빡센 문제 가실 때는 항상 아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자꾸 소거해 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휴업, 폐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2개월 휴업할 때는 휴업 신고할 의무가 없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휴업이 뭐라고요? 3개월 초과부터 뭐가 된다? 휴업이 되게 된다. 두 번째, 취약을 이유로 한 휴업 6월 초과할 수 있다. 해서 예외적인 항목이죠. 원칙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징집, 초과, 그 다음에 취업, 그 다음에 취약, 그라든가 질병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다. 자, 변경신고 전자문서형 방법을 할 수 있다 해서 옳은 표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폐업 사실을 신고했을 때 지체 없이 간판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아냈었는데요. 자, 그래서 폐업 신고하고요, 이전 신고하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등 있게 되면 이때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재기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애초에 받았던 등록증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4번을 뽑았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업 폐업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미리 어떻다 신고를 해야 된다. 다시요, 이전 신고나 고용 종료 신고라고 하는 것은 10일 이내 이루어지고요. 휴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폐업 신고는 어떻다? 미리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1번 틀렸고요. 2번 질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1월 초과하는 휴업, 이때는 신고 의무가 없었죠. 틀렸고요.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3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틀렸죠. 그래서 3월 이하가 되면 어차피 휴업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3월 초과 6월 이하가 휴업 신고의 대상이 되게 된다. 다만 질병이나 취약이나 징집 뭐 이런 거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이게 이중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자, 5번. 자, 고려해야 된다 해서 옳은 표현 나와 있죠? 앞에 우리 중간에 체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려한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승계된다라는 명제 있으면 얼마? 1년간은 승계가 되게 된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3년 초과했을 때.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 1년 초과했을 때. 이렇게 거꾸로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읽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지문들 어차피 습관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안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뒤만 딱딱딱 끊어가면 이게 시험 보는 과정에서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집중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 해서 자, 지금 이제 2교시 같은 경우에 자, 이 중개사법 공법 80문제를 그 1분 안에 답 각각 80문제를 각각 각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럼 80분 동안 사람이 집중을 못 한다니까 머리가 빠개져 버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좀 지혜롭게 자, 뒤에 딱딱 끊어서 읽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요, 자, 5번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이슈 살펴보실 것이, 자, 지금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30회 때 문제네요. 그래서 자, 지금 부동산 중개업 휴업 신고서 서식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보직 6조 2항에 따른 개공 등이 있다. 잘 모르겠고요. 2번 질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폐업 기간, 자, 휴업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휴업 기간을 기재해야 된다 해서 요걸 틀리게 뽑아냈었지요. 어려웠어. 폐업 기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아예 가게문을 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지문이 새롭게 나왔던 어려웠던 지문. 그래서 제가 쉽게 가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어차피 이렇게 이런 문제, 함정파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다시 보게 돼 있어. 그래서 쉬운 문제는 쉽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 맞거든.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버리고 넘어가는 거. 이런 문제 어차피 쓱쓱 가다 보면 막히게 돼 있거든요. 다시 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폐업 기간이라는 개념은 없다. 어려웠었고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 3호를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자, 바로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사실을 신고했을 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서 신고는 미리, 그 다음에 지체 없이 간판 철거라고 하는 거. 다만 휴업 신고에 있어서는 간판 철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제도 하나 이슈. 자, 개업 공인중개사 취약을 하는 경우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이 문제는 좀 어렵게 이제 구성이 됐었네요.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거 해서, 자, 1번, 2번 둘 다 어려웠었고요. 특히 2번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됐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신고해야 되는 거 해서 일단 이전 신고, 미리 신고 아니죠. 그래서 휴업 신고, 변경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모두 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이런 것들은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이전 신고만 10일 이내고 나머지는 미리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어차피 이 파트가 나오는 게 정형화되어 있거든 해서 뭘 또 쓰긴 해서 하여튼 간에 답은 5번. 아니, 교재에 다 정리를 했는데 뭐를 써? 성격들이 묘해. 그래서 지금 써갖고 이 작품을 다 만들 때쯤 되게 되면 12월 달 됩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외우시는 거야. 이전 신고만 10일 이내고 나머지는 다 미리 신고. 간판은 뭐라고요? 지체 없이 철거. 이렇게 해서 외워질 것 같아요. 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실 것. 그 다음에 이제, 나 진짜 놀랍네. 이거 지금 한 10번째 푸는 문제인데, 그때만 지금 막 초집중을 해서, 알았어요. 해서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사유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휴업신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뭐라고요? 휴업신고는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다. 니은번 나가리, 니은번은 간판 철거의 사유가 아니다라고 할 거. 폐업신고 다시 간판 철거해야 되니까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이제 바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간판 철거 안 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휴업신고, 나머지 개설등록 취소 처분이나 이전 신고 등도 간판 철거를 해야 될 것이다. 쓸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검토를 하게 되면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수수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총 5개가 기본이 됐었고, 자, 먼저, 자, 뭐 이슈가 되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은, 자, 자격심에 응시할 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텐데, 다만 국토부 장관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될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나머지 개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재교부 신청 3가지 이런 경우에 어떻다? 바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해서 재교부 신청, 개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까지 이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 자격시험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업, 디귿리얼, 이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라고 이렇게 해서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등록관청 끝머리 예방교육 실시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죠? 예방교육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는 사안이었었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 등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2번 질문이요. 개업 공인중개사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이전 신고. 해당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쓸 게 아니니까. 3번 개업 공인중개사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됐을 때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1년 이내 중개업에서는 어떻다? 각종 교육 면제가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소리 되겠습니다. 5번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거 표시 광고할 수 있다. 틀렸죠?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어 수로 끊어 가시면은 훨씬 집중을 하실 수 있어 해서,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답을 2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해서 지체 없이 간판 철거,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였고 휴업 신고에 있어서는 간판 철거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각종 신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기업 공인중개사 고용 관계가 종료된 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서 10일 이내 어떻다 신고를 해야 된다. 가게 옮기고 사람 옮겼을 때 10일 이내 신고. 그래서 가게 옮기는 것을 이전 신고, 그다음에 사람 옮기는 것을 고용 종료 신고해서 자, 1번 오른편인데 자, 10일 이내 의미. 국토부령을 보면 10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등록 같은 게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할 거. 자,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한 사람 어려웠어.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에서 수수료는 항상 어떻다?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얘는 자주 나오니까 함정 파는 그런 케이스죠. 해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에서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에는 개설 등록 신청 서류 등이 포함된다. 별 의미 없죠. 그래서 답은 3번 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5번 같은 거 거의 알 수 없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뭐 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되는 것들은 쉽게 나오고요. 답이 아닌 것들을 약간씩 어렵게 흔들어 버린다라고 할 것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행정청에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르셔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 해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휴업 신고가 되게 되는 거죠. 휴업 신고는 해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재교부 신청이라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어떻다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에서 휴업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말장난하고 있는 건데 휴업 신청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죠. 휴업 신고는 있을지언정 휴업 신청이란 말은 이제 착각을 유도하려고 이렇게 외운 사람들, 단순 암기하신 분들한테 틀리게 뽑으려고 그랬고요. 기억, 디귿, 리을, 기억, 니은, 리을에서 답은 2번 이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사유가 되게 된다. 이때 이제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하고 등록증은 등록관청에게 재교부 신청 등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 잡으실 것. 그 다음 주제 살펴봅니다. 해서 보니까요,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개설 등록 신청, 그 다음에 재교부 신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처음 교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 시험에 응시한다. 이게 좀 특이한 것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변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재교부 신청 3가지 해서 자격증, 등록증, 그 다음에 분사무소 신고 필증에 재교부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이제 장난치는 게 휴업 신고 가지고 장난을 좀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교부 받을 때는 이미 시험 응시 수수료 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3가지가 바로 수수료 납부 대상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주제. 여러분 교재 가지고 간단하게 쟁점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9페이지 가서 결격 사유라고 하는 것부터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한 문제 구성됐던 것이 결격 사유에서 미성 한파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거나 피특정 후견 이런 것들은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자업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다. 선고유 이런 것들은 시험 지문에 나오지만 관련이 없죠. 집자업업 중에 있다라고 하면은 결격 사유자. 그 다음에 이제 3년 미경과 관련해서는 금벌자계. 그래서 이게 3년 경과되지 않는 자부터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그럼 그 앞에 금벌자계, 특히 이제 벌금형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벌금형은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았을 때만 소위 뭐가 된다? 결격 사유자가 된다. 그러나 법인 해산이나 등록 기준 미달 같은 경우는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한 문제짜리. 넘어가서 자, 여러분 자료 이제 11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자연인은 뭐 큰 문제 안 되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 확보해서 뭘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것. 대신 변호사도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실무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사무소도 확보를 해야 된다. 바로 비교해서 지역 농협에 있어서는 개설 등록 기준이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 관련해서 뒤에서 문제가 좀 볼 텐데 대상 알제대라는 개념 나와 있죠. 대상 알제대에서 대행할 수 있다. 해서 대행의 범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분양된, 관리된 그 객체는 주택과 상가 이렇게 되죠.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될 테고 좀 이따 문제 가지고 볼 거야. 상담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알선, 권리분석 취득 알선하고요.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이라고 하는 거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경영정보 제공은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정보 제공을 바로 이 법인이 겸업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상법상 회사, 한 명에서 합자해서 유한해서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자본금 5천 이상,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에 있어서 세부동 기업에 있어서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전원이 어떻다?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사무소 확보해야 되고요. 지역농협은 개설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그냥 평상시 공부할 때 이걸 쭉쭉쭉 읽어가시라고, 계속 읽어가시라고 돌아서면 또 잊어먹겠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남는 건더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또 법인 등이 뭐라 할 수 있다?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수수료,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 수수료라고 해서 개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자격증 응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일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라고 하는 요것만 좀 특이할 것이고, 재교부 신청 3개 있죠.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신고 필증의 재교부 신청,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라는 것을 납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장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를 할 것. 자, 다 여기서 이제 자격증, 등록증의 반납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정의 변경 등록 얘기하고 전속 중개계약 체결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 이런 것들도 7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등록증 지체 없이 교부를 해야 된다. 협회 통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를 해야 될 항목, 등록증을 교부했을 때 그 다음에 각종 신고 수리했을 때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 이런 것들은 어떻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그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 한 개만 둘 수 있다. 임시 중개시설물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 근래 문제 안 됐던 것이 중개사무소의 개시할사항, 자격증, 등록증 원본 나올 테고요. 관리 관련해서 중개보수 요율표 있고 의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바로 결시를 해야 된다. 관련한 쟁점에서요. 자, 주택에 있어서 중개보수 요율이라고 하는 거,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달라지게 되면 그때는 뭐를 기준으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한다. 왜? 어떤 중개업소에 내가 가서 본 게 그 시도조례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표를 받기 때문에 이때는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사무소, 자 거기 보니까 명칭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유사명칭 사용 금지, 부칙 6조 2항에 따른 기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 개공이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 등 사용할 수 없다. 5개 광고물, 포인트 뭐라고요? 성명이라고 하는 거. 해서 법인에서는 대표자가 될 테고 출제 포인트 분사무소에 있어서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5개 광고물 등에 표기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위배되게 되면 간판 철거 문제가 발생하고 듣지 않게 되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게 된다. 분사무소, 자 이게는 이제 해석상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근데 한계가 있죠. 그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 최대 각각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자 책임자 둘 다 답이 되죠. 해서 일반적인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에서는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 지역농협, 즉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지역농협은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분사무소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분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분사무소 이 신고서의 제출자는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이라고 하는데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전 신고할 때도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 다만 이전 신고를 할 때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는 데 비해서 분사무소에 대한 이전 신고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고 필증 교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공 등의 금지에서 이중 등록 금지가 된다. 등록 등의 양도, 양수 등 금지된다. 해서 주의하실 게 자격 등의 양도, 양수와 등록 등의 양도, 양수는 그 소관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자격 등 얘기는 시도지사, 등록 등 얘기는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 소소 금지되죠. 그리고 맨날 지문 구성할 때 휴업 중인 이렇게 깔아주죠. 그래서 휴업 중인 사람은 당연히 이중 소속 금지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제 공부하실 주제 좀 이따 문제 공부할 텐데, 자 공인중개사법 고유의 금지 행위라고 해서 매무초, 자 직상정토 시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매무초 1년 1천 사유가 됩니다. 뒤에서 확인할 거예요. 직상정토 시단이라고 하는 거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매무초 같은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 6월의 자격 정지 사유, 직상정토 시단도 소공 6월의 자격 정지 사유. 개공이 어려워. 자, 그게 6월에 이 개공에 있어서는 업무 정지 6개월 기준이 될 테고, 6개월의 업무 정지 사유는 임의적 등록 취소와 같이 혼용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무초는 1년 1천이었었고요. 직상정토 시단은 얼마? 3년 3천. 요건 뒤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넘어가서 자 이전 신고라고 하는 거에서 관할구역 외 지역이 주된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요거랑 비교해서 휴업신고, 폐업신고, 변경신고, 재개신고,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또 하나가 중개사무소에 대한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이에 비해서 분사무소에 있어서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었죠.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분사무소 이전 신고 관련해서 하나가 분사무소 이전 후 분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아준 게 있었고, 또 하나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쟁점이 됐던 바가 있었고요. 행정처분은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이 이를 행하게 된다. 폐업신고요 미리 해야 된다. 폐업신고도 다 미리. 그리고 등록증 첨부해야 되죠. 이전 신고도 등록증 첨부해야 되고요. 휴업신고도 등록증 첨부해야 되고요. 폐업신고도 등록증 첨부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따라서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들은 전자문서현 신고라는 개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관련한 쟁점으로서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에서 파생되는 것, 개설 등록, 취소 처분까지요. 바로 간판 철거,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 구성할 때는 휴업 신고했을 때 지체 없이 간판 철거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업 신고는 간판 철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다음에 이제 휴업 신고 관련해서 3개월 초과는 휴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휴업 신고의 대상인데, 시험에 출제가 되는 쟁점은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했을 때 어떻다. 이게 바로 휴업 신고의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휴업 기간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정도만 가면 좋겠고요. 3월 초과할 수 없다는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의 제출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중개사무소 등록증, 만약에 분사무소 휴업할 때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등록증을 첨부한다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내릴 수 있는 거, 전자문서현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휴업 신고를 한 상태에서 변경 혹은 재개 신고를 하고자 한다. 이미 등록증 첨부했기 때문에 등록증 가져갈 필요도 없고요. 전자문서현 신고도 당연히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미리 신고하면 되고요. 전자문서현 신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재개 신고나 변경 신고라고 하는 개념은 개념
법원상 뭐라고요? 등록증 일괄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가져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신고의 분류라고 해서 자, 이전 신고, 폐업 신고, 휴업 신고는 방문 신고. 방문 신고라는 얘기는 등록증이나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테고, 전자 문서현 신고, 변경 신고, 재개 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전 신고는 10일 이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자, 저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변경 신고, 재개 신고 등은 어떻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이전 신고와 달라지는 부분에서 이전 신고 다시 묶어서 가야 돼. 고용 종료 신고, 사람 나갔습니다. 가게 바뀌었습니다. 이전 신고 10일 이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 폐업, 휴업, 변경, 재개 신고는 바로 미리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 정도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립니다.